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13F 공시를 통해서 큰 손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F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F 공시는 큰 손들이 있죠. 즉 1억 달러 이상 사람들이 45일 안에다가 공시를 하게 돼 있다. SEC에다가. 즉 말해서 4쿼터가 지금 이제 12월 31일 날 끝났죠. 자,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5일이니까 적어도 2월 15일 안에는 공시자료 갖다가 배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손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5일 안에 이런 시기 안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큰 손들 중에서도 특히 장기 투자한 사람들 봐야지 단기 투자한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는 45일 안에 얼마든지 치고받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하는 거 벌크셔 해스웨이드를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거 볼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블랙락 이런 것들도 장기 투자니까 12월 31일까지 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셔널 펜션 요거는 한국의 국민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자니까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브릿지워럴 이런 것들도 좀 장기 투자니까 이런 것들 좀 봐야 됐다. 그래서 섭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의 회사들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우포스트 있죠. 이런 것들 장기 투자니까 보셔야 되고, 시타델 이런 거 단기 투자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힘들고, 벨리기 폴드 이런 거 장기 투자자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소로스펀드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 위주로 우리가 계속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놀저스 뱅크 있죠. 이런 것들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떨어짐에도 들고 가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상승이 더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킹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13F 공시 중에서 블랙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 라지스트 밸류 있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냐? IBB다. 즉 S&P 500 지수가 6.31빌리언 갖고 있다. 계속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수가 가니까 들고 있겠죠. 자, 반면에 SPY 스파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셀을 하고 있다. 셀하고 있는데 콜입니다. 콜. 가기는 가는데 S&P 500 지수가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콜을 틀었다는 겁니다. 저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가긴 간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마소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프트웨어에게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얘들은 그렇게 폭락을 많이 해서 20% 이상의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고 있다. 그렇다 앞으로의 계속해서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들고 가겠죠. 자, 구글 마찬가지고, 버크셔 해스웨이드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5위권입니다. 5위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을 들고 가는 입장이 있다. 자기들도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판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자, 반대로 샌디스크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팔고 있다. 좀 반대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포트폴리오 변화율로 봤을 때 조금 일단 이런 것들 체인지 퍼센트로 봤을 때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파벳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라이 릴리,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애플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들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지금 이제 하락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 좀 많이 들고 있고 316밀리언,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 NG, 시게이트 이런 것들 아무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좀 많이 갖고 있고, 자, 아마존도 많이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물량을 다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좀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변화를 어떤 것이 많이 변화가 됐는지.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것은 역시나 구글이 많이 들어왔다. 그 다음 일라이 릴리 비슷하죠. 아까 보셨던 지금 이제 블랙락하고, 그 다음 마이크론도 많이 들어왔고, 스포티파이도 들어왔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실이 좀 나도 자, 그렇게 바로바로 팔았진 않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코스코를 좀 많이 팔았고, 저 그런 가운데 있죠. 코스코를 좀 많이 팔았다. 로블록스도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일라이 릴리,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알파벳 구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릿지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들고 가는 것이 오라클 많이 들고 가고 있고, 빠져도 들고 가고 있죠. 마이크론도 들고 가고, 엔비디아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판근해지면 알파벳이 좀 팔고 있고, 이건 웰스파고라든지 메타 이런 것들도 우버 이런 것들도 약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다르게 형성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반도체라든지 아무래도 인프라 까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바우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우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 많이 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닐라 헬스케어 이런 것들 좀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윌리스 타워 이런 것도 좀 들고 가고 있고, 자, 만약에 좀 많이 판 건 여기는 구글 좀 많이 팔고 있고, 달러제너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포스트 보면 요번에 일단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 아마존을 많이 일단 포트에서 추가를 많이 했고, 대신에 일단 많이 빠졌던 종목 알파벳을 좀 많이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2.98%. 여기는 9.28%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존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소비재라든지 항공 요쪽에 더욱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우포스트는 요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벨리 기폴드가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악선 엔터프라이즈 좀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 로켓랩도 좀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알파벳도 좀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순서대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많이 판 것들 보면 데이터독이라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은 좀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변화로 봤을 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악선 엔터프라이즈 0.71%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로켓랩 0.6%, 그 다음 뉴홀딩스라든지 알파벳 이런 것들 순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 마소, 그 다음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그대로 다 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판교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M7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익과 매출이 난다면은 다시금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포트폴리오 체지한 것도 엔비디아, 애플, 마소, 아마존이 그대로 일단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아주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자는 거의 일단은 판거 없이 이런 것들 M7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종목 중에서는 특별히 일단 구글 같은 거는 충분히 일단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거의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좀 빠질 때마다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300불이라든지 300불 근처 미만에 떨어진다면 조금씩 담으셔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10년 동안의 DCF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페어밸류가 한 317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업사이드로 한 3.6%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보다 더 많이 또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거는 일단 요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률을 두고 해서 그렇게 구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할인율을 좀 정했을 때는 보면은 할인율 좀 8.5% 좀 많이 적게 줬을 때는 할인율 적게 주면 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50불 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EV/EBITDA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2배수 정도 했을 때는 294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럼 충분히 일단 그 가격이란지 지금 가격, 그 밑에 가격은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P/E 레이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죠. 13.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제 좀 높이 고평가되어 있죠. 섹터 평균이 14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치 평균을 본다면 23배수 정도는 충분히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3배수 정도 했을 때 13.37을 곱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되니까 23.37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13.37을 곱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본다면 적어도 312불은 나타나지 않겠는가. 못해도 300불 미만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얘기하니까 200불 좀 깨져 있는데, 좀 밑에서는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일단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디스카운트 된 캐시플로 있죠. DCF 모델로 10년을 했을 때 그때 적정 가격은 한 268불까지도 나온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일단 낮게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할인율 한 10% 줬을 때는 238불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빠진다면은 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약간씩 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EV/EBITDA를 봤을 때도 지금 18배수 정도 줬을 때는 245불까지도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좀 20배수까지 주면은 271불까지도 보는데, 이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9.29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받을 때 지금 25배수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17배수죠. 아까 구글이 한 23배수 줬으니까 23배수까지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9.29죠. 9.29에다가 23배수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적어도 213불까지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200불 밑에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저점에서 분할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더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항상 매수는 분할, 매도도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는 입장 하에서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바로 급반등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세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해를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더욱더 많은 이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10년을 지배해온 투자 공식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변화의 단서,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세계 최고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걸 거의 진리처럼 여겼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 근데 바로 그 믿음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소프트웨어 아마겟돈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그냥 우리 일을 좀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던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냥 대체해버리는 세상. 지난 10년간의 성공 공식이 정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진짜 스마트머니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바로 13F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문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거물급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나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 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속마음을 합법적으로 훔쳐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죠. 지금부터 그들의 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첫 번째 증거를 찾아볼까요? 기술주 투자의 선두주자로 정말 유명한 곳이죠.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에 큰 흐름이 보이거든요.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좀 팔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독, 클라우드플레어, 페이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난 10년간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베일리 기포드가 이 주식들을 그냥 뭐랄까 융단 폭격하듯이 팔아치운 겁니다. 심지어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버린 종목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전력 수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대는 끝났다. 거의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판돈으로 뭘 샀을까요? 팔아치운 소프트웨어 주식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와 엑슨 엔터프라이즈예요. 증가율 좀 보세요. 900%, 1200%, 거의 10배, 12배를 더 산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AI가 절대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졌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점 컨텐츠라는 해자가 있고 엑스는 물리적인 장비 네트워크라는 해자를 가졌어요. 이제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점적인 자산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베일리 기포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도 보세요. 구글, 메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세계 최고의 머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자본의 이동,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돈이 어디서 빠져나오는지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데? 지금부터 스마트머니가 펼쳐보고 있는 새로운 투자지도 바로 물리적 현실에 투자하는 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 지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첫째는 AI의 심장이자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둘째는 현실 세계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려서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상의 주문을 현실로 배달해주는 실물 물류망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진짜 스마트 머니는요, 그냥 반짝이는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랑 삽을 파는 회사들을 보고 있어요. 반도체의 원재료를 만드는 엔테그리스에서 시작해서 AI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까지 이들은 이 생태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52,355%. 와, 이게 뭐냐면요. 브리지워터가 단 한 분기 만에 마이크론 지분을 늘린 비율이에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죠. 거의 광기에 가까운 확신입니다. 앞으로 AI 혁명의 상패는 결국 메모리에 달려있다. 여기에 모든 걸 건 그런 엄청난 베팅인 겁니다. 아까 말했던 물리적 해자가 대체 뭔지 이 회사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X는요, 미국 경찰들의 몸에 붙어 있는 바디캠과 테이저권 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했어요.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실제 범죄 현장의 데이터. 이건 그 어떤 천재 개발자나 AI도 만들어낼 수 없는 독점적인 자산이거든요. 소프트웨어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 세스 클라만의 선택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아마존을 더 이상 IT 기업, 기술주로 보지 않아요. 그에게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물류 회사인 겁니다. 아마존의 진짜 힘이 웹사이트 코딩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있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물류 창고와 트럭 네트워크에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스마트머니가 무엇에 투자하는지는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근데요,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장밋빛 미래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두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이걸 바로 바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헬스장에 있는 역기 아시죠? 양쪽 끝에만 무거운 원판이 있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잖아요. 투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것들은 다 버리고 포트폴리오를 양쪽 극단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쪽에는 AI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꿀 초고성장 자산을 담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게 망해도 가치를 지켜줄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담는 거죠. 이 전략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미래에 동시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쪽에서는 AI가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폭발,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부채가 터지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겁니다. 뭐랄까, 천국행 티켓이랑 지옥에서의 생존 키트를 동시에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럼 바벨의 안전자산 쪽 끝을 한번 볼까요? 브리지워터는 금을 캐는 회사들의 주식을 거의 5배, 300씩이나 늘렸습니다. 이건 그냥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네? 이 정도 수준의 걱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돈,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왜 금을 사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나 채권은 사실 전부 다 누군가의 빚이잖아요.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다른 사람의 빚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릴 때를 대비한 궁극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스 클라만도 똑같은 바벨 전략을 써요. 한쪽 끝에 아마존 같은 성장주를 뒀다면 다른 쪽 끝에는 이런 방어적인 주식들을 둡니다. 예를 들면 버거킹이나 건강보험사 같은 회사들이죠.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사람들은 햄버거를 사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바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벨의 든든한 다른 한쪽 축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따르고 있는 돈의 새로운 규칙, 2026년을 위한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을 위한 새로운 투자 규칙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물리적인 것이 새로운 디지털입니다.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바벨 경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쪽엔 초고속 성장, 다른 쪽엔 극단적 안전,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짜 스마트머니는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을 넘어서 사모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시에서 발견된 수십억 달러짜리 정체불명의 Q 포지션이 바로 이 3번째 흐름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명확해요. 이제 부의 흐름은 키보드 앞에서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 세계, 다시 말해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의 지도가 이렇게나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나의 미래는 이 거대한 물리적 세계로의 전환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